자, 이번에는 22강입니다. 사주를 작성하는 방법. 사주를 작성을 해야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간지 공부를 하고 나면 사주 작성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책으로 보면은 지지편에 313쪽에 있는 자료이니까 책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성이다. 양력으로 75년 6월 13일 오전 8시 40분에 태어났다. 예전에는 왕초보 책을 쓸 때는 난이도를 높인다고 갈림시 애매한 거 써놨었는데 이제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 가도 될 걸 괜히 어렵게 고생시킨 것 같아요. 좀 미안함을 느낍니다. 자, 쉽게 보겠습니다. 사주는 연주부터 작성을 하게 되겠군요. 연주는 해당 년의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춘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음 해 입춘까지가 되겠죠. 입춘부터 입춘까지가 연주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75년 6월 13일인 걸로 봐서 입춘은 언제냐? 대략 양력으로 2월 4일 혹은 5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언저리가 언저리에서 이전, 즉 2월 3일이라면 아직 입춘이 안 지난 겁니다. 2월 6일이라면 지난 것입니다. 4일과 5일일 때는 반드시 입춘 시간을 봐가지고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특별히 볼 것도 없이 6월이기 때문에 이미 입춘은 지난 걸로 보고 그 해의 연주가 무엇인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실감이 나게 하기 위해서 만세력을 직접 카메라 앞에 들이댔습니다. 잘 보이시죠? 연도 확인하고 또 간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을묘라고 되어 있군요. 75년도는 을묘년이구나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주가 되는 뭐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 연주 됐습니다. 자, 만세력에서 봤듯이 그 해는 75년도는 간지가 을묘년이었기 때문에 연이 을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입춘의 경계점만 주의하면 연주를 잡는 것은 그야말로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월주를 잡는 법, 작성하는 법이죠. 자, 월주는 해당 절기가 있습니다. 즉 양력 6월 13일은 어느 절기가 지난 다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죠. 양력으로 6월이면 보통 5월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일이면 아마도 5월 망종, 5월은 망종 기준이네요. 망종이 지났을 가능성이 많구나. 망종이면은 이제 5월이 되는데 역시 만세력을 보면 좀 더 확인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만세력을 펼쳤습니다. 양력 6월 달이 나타나고 6월 13일자를 봤을 때 망종이 지났다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 만세력은 통학사에서 나온 보기 쉬운 사주 만세력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망종이 지났기 때문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월주가 있죠. 무슨 5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은 5월이다. 무슨 5월이었나? 이모월이 됩니다. 이것은 공식을 좀 더 알면 쉽게 나오기도 하지만 만세력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처음에는 가도 됩니다. 자, 월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기 기준으로 월주는 정해진다는 것만 주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다른 만세력을 권했었는데 동학사 만세력이 꽤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썸머타임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은 활용하는 만세력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책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일주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일주는 기점이 새벽 0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0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24시 30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반 이전에는 전날이 되고 12시 반 이후에는 다음 날이 됩니다. 그 12시를 새벽에는 0시라고 말하고 저녁에는 24시라고 말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지 싶네요. 자, 이 사람은 오전 8시 40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특별히 밤중에 낳은 사람은 이제 잘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11시에서 1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날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낮에 태어난 사람은 뭐 비교적 참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일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월주 보면서 당연히 일주도 확인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진행 과정상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진이 보이나요? 파란 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간지가 이 사람이 태어난 날, 즉 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진을 봤더니 그날은 경인일이었군요. 참고로 연주는 태세라고도 합니다. 태세, 한 해의 해를 담당하는 간지죠. 월주는 월건이라고도 합니다. 일주는 일진이라고도 합니다. 시주도 시진이라고 합니다. 다른 명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날은 경인일이었으므로 일간은 경이 되고 일지는 인이 되는 걸로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정확해야 되니까. 일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를 작성합니다. 시를 작성할 때는 출생한 연도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표준시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때는 서울 기준으로 표준시를 삼기도 하고 또 지금은 135도 일본 도쿄 부근이죠. 그 시점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고 보통 70년대 이후에 태어났으면 이런 문제는 고민할 건 없으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썸머타임이라고 하절기 일광전략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87년, 88년에 태어난 사람은 올림픽 때문에 이 두 해에는 썸머타임이 있었습니다.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리 없이 그가 알고 있는 말하는 태어난 시간을 우리는 자연시간으로 돌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세력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해당 88년도를 펼쳐봤습니다. 썸머타임이 진행된 시간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생일이 그 안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 알고 있는 시간에서 1시간을 늦춰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문제가 없는데 뭔가 썸머타임 때 태어난 사람은 뭔가 복잡하던데 라는 생각으로 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세력을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만세력에 따라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는 길에 조견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만세력 책 앞부분에 있는데 시간을 환산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시를 적용했을 경우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이런 걸 몰라서 활용 못 하실까 봐 참고로 위치만 보여드립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보랴 또 얘기 들으랴 어수선했지만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잘 살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를 확인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127도 30 서울 표준이냐 아니면 135도 동경 표준이냐 하는 점을 도쿄 표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주의하고 물론 만세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해에 썸머타임이 있었다면 썸머타임 기간 중에 태어났느냐 아니냐 이걸 살피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밤중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 야자시 적용이냐 조자시 적용이냐 하는 점 주의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자, 135도 기준이라면 적어도 75년 기준이라면 이 사람은 135도 기준입니다. 135도 그죠? 그러면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의 시즌이 적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즌은 진시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진시. 그래서 시진은 지인이 되겠습니다. 시가는 도표를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냥 암기를 하면 좋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을경일에는 병자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진 이렇게 가면 되겠네. 또 용얘기 설명해 드렸죠. 진도 설명하면서 경 그러죠. 경은 을경은 금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에 가서 무슨 글자가 오겠습니까? 금이 오겠죠. 경진. 그래서 또 경진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하면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진기명기까지는 아니라도 뭐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진 이렇게 시까지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여성은 을묘년 이모월 경인일 경진시에 태어난 사주로 이렇게 8글자 즉 사주가 작성이 완성되었습니다.